어머니, 남해 여행 가요. 모든 건 저희가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건넨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믿어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던 하루, 아무런 의심도 없이 떠난 여행. 그 여행이 왜 저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믿음과 가족, 그리고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워낸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64살인 제가 이제 의지할 곳은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 뿐이었죠. 3년 전 31살의 지훈이가 데려온 며느리 할인을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물론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딘가 허전함이 남아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인은 항상 공손했습니다. 말투도 바르고 행동도 예의 바른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항상 겉돌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잘 주무셨어요? 네, 어머니도 안녕히 주무셨나요? 이런 인사말 정도가 전부였어요. 저녁에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할인은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혹시 제가 며느리에게 부담스러운 시어머니는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아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지훈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할인이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색한 사이라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할인이 마음을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여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회사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어 식탁을 차리고 있는데 할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들떠 보였거든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닫고 그녀와 마주 앉았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솟아올랐죠. 드디어 할인이 마음을 열어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남해 여행 가실래요? 저희가 준비 다 할게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던 할인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다니요. 그것도 자신들이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이야? 저는 감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께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요. 이번 기회에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할인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며느리의 마음을 드디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언제 떠나는 거야? 이번 주말이요. 펜션도 예약했고 맛있는 식당들도 다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들로만 골랐어요. 하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펜션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여기 바다 전망이 정말 예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레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돌아왔을 때 하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훈이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언제 이런 계획을 세웠어? 어머니께서 요즘 좀 우울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날씨도 좋은데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니 할인이 저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외로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할인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더욱 감동이었어요. 그래, 좋지. 어머니, 오랜만에 여행이네요. 지훈이도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너무 기뻐서 말이에요. 3년 동안 쌓여있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그동안 제가 너무 성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라 뭘 가져가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챙겼어요. 할인도 친절하게 어머니, 이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건 꼭 가져가세요 하면서 도움을 줬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짐 정리를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었거든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할인이 밝은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화사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응, 다 됐어. 정말 고마워, 할인아. 모료 어머니. 저희가 해드려야 할 일인걸요. 지훈이도 일찍 일어나서 차 점검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마침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려는 순간 할인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깜빡했다. 뭐가? 렌터카 예약이요. 예약자 명이 잘못됐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명의로 했잖아. 그게 제가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머니 성함으로 예약이 되어 있네요. 할인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으로 렌터카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가? 지훈이가 당황했습니다. 주말이라 렌터카 업체 연락이 안 되네요. 어머니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신분증을 며느리에게 잠깐 빌려주는 일이 그렇게 큰 문제처럼 느껴지진 않았지만 괜히 거절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렌터카만 받으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망설이는 걸 보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로 여행이 무산되면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할인아, 울지 마. 어머니, 그냥 신분증 가져가시면 돼요. 별일 아니잖아요. 지훈이가 할인을 달래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여행을 이런 사소한 일로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괜찮아. 가져가.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할인은 정말 고맙다는 듯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조심히 보관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제가 건넨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무기가 될 줄은 말이에요. 차 안에서도 할인은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턴 꼼꼼히 확인할게요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할인이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감사해요. 남해까지 가는 길, 저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인은 중간중간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음악도 틀어줬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어머니, 저기 보세요. 정말 예쁘죠? 하면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진짜 딸을 둔 기분이었어요. 렌터카 업체에 도착했을 때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할인이 제 신분증을 들고 가더니 금세 차량을 인수받아 왔어요. 어머니, 신분증 여기 있어요. 할인이 저에게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별일 없이 잘 끝났구나 싶었어요. 남해에 도착한 첫날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할인이 예약한 펜션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때요? 예쁘죠? 정말 좋다, 할인아. 고생 많이 했구나. 할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펜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사진 찍어요. 저기 앉아서 바다 보세요 하면서 저를 안내해 줬어요. 정말 효녀 같았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할인이 미리 예약해둔 횟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싱싱한 회와 따뜻한 매운탕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지훈이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고 할인도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케이블카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요. 전망이 끝내준다고 하던데요. 그래, 나이 들어서 케이블카를 타게 될 줄은 몰랐네. 어머니, 아직 젊으시잖아요. 60대는 요즘 청춘이에요. 할인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그동안의 서먹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인이 차를 끓여주면서 어머니,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괜찮았어. 너희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어머니와 시간을 보낼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할인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펜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똑똑, 똑똑, 꽤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지훈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당황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오세요. 저는 급히 옷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박정혜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경찰과 엮일 일이 없었던 저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동행을 요청드립니다. 동행이요? 지금이요? 네, 시급한 사안이라서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할인이 뒤에서 나와서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뭘 하셨다고. 가족분이시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 확인 절차입니다. 경찰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본인만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금방 돌아오실 겁니다. 결국 저는 경찰차에 타야 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 할인과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인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교통위반? 아니면 다른 실수라도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박정희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한 확인 절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여경이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남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경찰서 건물을 보니 더욱 무서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의자에 앉으니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박정희 씨, 혹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경찰의 첫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계좌요? 그냥 평범하게 쓰는 통장 2억 개 정도요. 그런데 저희 수사 결과 박정희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15개나 됩니다. 15개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은행 계좌라고는 월급 받던 통장과 적금 통장 정도밖에 없었던 제가 15개의 계좌라니 말이 안 됐거든요. 박정희 씨, 진정하시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중년의 형사가 저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수많은 서류들이었어요. 이 계좌들이 모두 불법 해외 송금에 사용됐습니다. 일명 대포통장이라고 하죠. 대포통장이요? 저는 그런 단어조차 처음 들어봤습니다. 형사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계좌를 말합니다.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에 사용되죠.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저는 그런 계좌 만든 적이 없어요. 저는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계좌 개설 당시 신분증 사본, 택배 수령 기록, 심지어 실명 확인까지 모두 박정희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글씨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누군가 박정희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군요. 혹시 최근에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렌터카 예약 실수라며 신분증을 빌려달라던 할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있어요. 언제요? 오늘 오전에 며느리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렌터카 예약 실수, 할인의 눈물, 그리고 제가 건넨 신분증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형사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며느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할인이요. 김할인. 혹시 본명이 맞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뭐라고요? 본명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며느리의 본명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정희 씨,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한 형사가 나가더니 10분 정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박정희 씨,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아린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등록상 김아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형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귀하의 며느리로 추정되는 여성의 실제 이름은 장리화, 중국 국적입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며느리가 가짜 이름을 썼다는 것도 충격인데 중국인이라니요. 그럼 결혼도 위장 결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이나 체류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요? 이 계좌들을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해요. 수억 원이요? 네. 대부분 노인층을 타겟으로 한 투자 사기였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돈을 받아낸 다음 이 계좌들로 해외로 송금해버린 거죠. 저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정혜 씨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예도용을 당한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것이니까요. 그럼 저도 처벌받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협조해 주신다면 선처가 있을 겁니다. 그때였어요. 또 다른 형사가 급히 들어와서 뭔가를 귓속말했습니다. 박정희 씨, 지금 당장 펜션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박정희 씨의 며느리. 아니, 장리화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악몽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펜션으로 향하는 길,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제 마음만큼이나 깜깜해 보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가족여행이었는데, 이제는 악몽 같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혜 씨,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동승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라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펜션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대의 경찰차가 와 있었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화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하린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니? 새벽에 일어나 보니 짐을 다 챙겨서 사라진 거예요. 연락도 안 돼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할인의 실종까지. 지훈아, 저는 아들에게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3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가짜 신분의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그것도 범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박지훈 씨 맞으시죠? 한 형사가 지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누죠. 형사는 지훈이를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훈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충격으로 바뀌더니 마지막엔 완전히 절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지훈이가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서 아들을 부축했어요. 지훈아, 진정해.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할인이가 중국인이라고? 가짜 이름이라고?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고 싶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정혜 씨,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다른 형사가 저를 할인이 있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이미 수색이 끝난 상태였어요. 여기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형사가 투명한 증거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휴대폰이 들어 있었어요. 이 신분증들 전부 가짜입니다. 김아린, 이수정, 박미경, 모두 다른 이름이에요. 저는 그 신분증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가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형사가 또 다른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어로 쓰인 메모들이 있었어요. 통역해보니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그리고 송금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장리화는 처음부터 이 일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보통 이런 사기범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장리화는 너무 많은 증거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긴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한 것처럼 말이죠. 형사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할인이? 아니, 장리화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혹시 박정혜 씨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한이요? 전 그 사람을 처음 본 거라고요. 그렇다면 아드님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저는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형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데? 장리화가 부산항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 행배에 타려던 걸 저희가 잡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를 잡았구나 싶으면서도 끝까지 도망치려고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박정혜 씨, 내일 아침에 부산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모자는 서로 말없이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이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어요. 지훈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요. 부산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담당 형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리화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나요? 지훈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직접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아직은 어렵습니다. 대신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형사는 저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들이 붙어 있었어요. 장리화와 연관된 사기 사건들의 전모였습니다. 박정혜 씨,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얼마나 큰가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3명, 피해 금액은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2억 원이요? 저는 그 숫자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 신분증 하나로 그렇게 큰 피해가 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정혜 씨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나요? 장리와의 생활 패턴, 평소 행동, 이상했던 점들을 모두 기억해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3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고발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아니, 장리화는 늘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했어요. 처음엔 온라인 쇼핑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간대에 주로 했나요? 밤늦게요. 새벽 2, 3시까지 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면 중국어로 전화 통화를 자주 했어요. 중국어요? 네. 처음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목소리가 너무 긴장되어 있었어요. 형사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택배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거의 매일이었죠. 그런데 다 제 이름으로 왔어요. 박정혜 씨 이름으로요? 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어머니 명의로 주문하면 할인이 많이 된다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 신분증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자주 갔어요. 일주일에 2, 3번은 나가더라고요. 은행 업무가 그렇게 많았나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입출금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일들이 모두 의미 있는 단서였던 거예요. 아, 그리고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 같았어요. 할인이가 거실에서 중국어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잘 몰라요.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할인이가 며칠 동안 예민해지곤 했어요. 형사들은 제 증언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혜 씨,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더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때 한 형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장리화가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모든 걸 계획한 건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 큰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리화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박정혜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에게요? 네. 면회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 여자를 마주볼 용기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 저희 가족을 이용했는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말이에요. 만나보겠습니다. 지훈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지훈아. 마지막으로 한 번은 그 사람과 이야기해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장리화와 직접 대면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면회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장리화가 앉아 있었어요. 3년 동안 며느리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자 장리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리화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런 짓을 했나요? 왜 저희 가족을? 처음엔 정말 단순한 일이었어요. 그냥 신분증만 잠깐 빌리는 거라고 했거든요. 누가요? 누가 그랬나요? 중국에서 함께 온 사람들이요. 저도 속은 거예요. 장리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지훈 오빠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럼 결혼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네. 지훈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신분증을? 조직에서 계속 압박했어요. 빚도 있었고, 안 하면 지훈 오빠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어요. 빚이요? 한국에 오는데 드는 비용, 가짜 신분증 만드는 비용, 모든 게 빚이었어요. 갚지 못하면 지훈 오빠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장리화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래도 저희를 속이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속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장리화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실 때마다 진짜 어머니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친어머니처럼. 그런 마음이었다면 왜 끝까지 속였나요? 무서웠어요. 진실을 말하면 지훈 오빠가 저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직에서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동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뭐요? 어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짜 며느리였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명 화가 나야 하는데 왜인지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그럼 남의 여행도 그것만큼은 정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우울해 보이셔서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이라니? 이미 조직에서 한국을 떠나라고 했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장리화가 증거를 의도적으로 남긴 이유도 갑자기 다정해진 이유도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즈음 장리화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피해보지 마세요. 제가 검찰에 모든 걸 다 말할게요. 면회실을 나오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장리화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장리화는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어요. 노인 명의도용 사건 주범 실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재판장에서 저는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이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판이 끝나고 지훈이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지훈아, 사랑에는 죄가 없어. 다만 이제 더 조심해야겠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신뢰는 배신당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장리화가 생각납니다. 그녀가 정말 진심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생각했는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입니다. 서로를 믿고 도우며 살아가면 됩니다. 다만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